안녕하십니까. 오늘 각도가 좀 이상하게 시작을 했죠. 여기하고 여기 종기. 어, 지금은 4월 17일이기 때문에 치료받고 2달이 지난 상황인데, 지금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종기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고 바로는 이쪽에 이제 종기들이 많이 나죠. 오늘은 그래서 종기에 대해서 아주 일상 밀착형이고, 어, 뭐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생물학이나 의학의 그 원리일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제가 지금 그 앓고 있는 것에서 늘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면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이전까지의 유명한 그 역사적 인물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기를 앓았어요. 등창.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당태종이 이제 양완춘에게 그 졌잖아요. 지고 나서 이제 금세 죽는데, 그것의 이유를 종기로 보는 연구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요동 요서를 가르는 랴오허강 이쪽 부분 이제 아래쪽으로 갈 때 여기가 이제 굉장히 늪지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선양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그 옛날에 연경으로 갈 때, 베이직으로 갈 때 그렇게 많이 가고 하는데, 이 밑에 길을 할 때, 어,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병원체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이 침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침입을 했을 때 보통은 우리 외부의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어 조직이 잘 되어 있고 면역계가 잘 작동할 때는 문제가 생기질 않죠. 근데 면역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작은 것도 크게 올 수가 있고, 또 작게 생겼던 종기가 예전에는 그것에 대한 치료라든지 외과적인 수술이라든지 또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여튼 외과적인 것은 동양 쪽에도 약했단 말이죠. 이것은 서양 쪽이나 인도 쪽이랑 또 다른 거예요. 인도 쪽도 그런 게 강했고 동양 쪽은 대체로 약하다가 이제 뭐 삼국지에서 나온 화타식이라든지 유식이 이제 조금씩 또 어, 다른 것들이 도입되기도 하지만 잘 째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기하면 짜내고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태종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 스물 몇 분 중에서 반 가까이 다 종기를 앓았어요. 놀랍죠. 뭐 세조, 뭐 정조, 정종, 뭐 하여튼 우리 유명한 왕들 중에서 많이 앓고, 견훤 그 앞쪽 시대에 중세 이때도 왕건이라든지 견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 기록이 다 나와요. 등창 때문에 고생하고 아마 그것으로 죽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앓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종기가 불치병인 거예요. 확대가 되고 하면은 적절하게 처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종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종기는 피부과에 가서 해결하던지 아니면은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일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협진 같은 걸로 이렇게 심해지면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 근데 이 종기가 대체 뭐냐? 현대의 그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힌 종기라는 건 뭐냐? 그걸 보자는 거죠. 역사 속에서 무수히 있었고, 여러분들 지금 좀 그 엉덩이 부분 종기 나거나 그 짜증 나는 그거 있죠. 그리고 일종의 여드름 같은 것도. 근데 이제 뭐 저도 지금 여드름 난 지도 진짜 30년도 넘은 그때 나오고 나서 이런 종기를 앓게 되는데, 일단은 병원체가 침입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하면 이렇게 그
낭종 형성이 돼가지고 저 같은 그런 것이 되기도 하죠. 근데 왜 이렇게 그 딱딱하게 커지잖아요. 아프고 그런 부위가 막 여기저기 이제 목 주위로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이렇게 나는데 그 원인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함께 일반인들과 함께 밝혀봅니다. 뭐냐? 보통은 잘 작용을 하다가 이제 만약에 방어막이 뚫리거나 면역계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처 같은 거에 의해서 또 들어올 수 있죠, 병원체가. 그럼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 항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 항원에 대처를 하는 거예요, 몸이. 면역계가. 그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방출되는 어떤 그 물질, 그 사이토카신인가? 그 물질이 방출이 되면은 혈관이 확장이 돼, 혈관이. 왜? 그 혈관이 확장되면서 거기로 혈장, 백혈구가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뚱뚱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랑 이런 데가 딱딱하면서 뚱뚱해지잖아요. 막 덩어리가 막 만져지잖아요. 엉덩이에 종기 많이, 저는 뼈밖에 없어가지고 그런지 엉덩이에 종기는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워있으니까 엉덩이에 종기는 잘 안 나. 근데 그렇게 돼서 거기로 결국은 사실은 그 항원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백혈구들이 그 몰려드는 거죠. 그럼 이제 종기 원인은 그렇고, 종기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해결이 되느냐? 스스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저도 조그만 종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스로 없어지고 좀 이제 만성적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없어지는 게 완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랄까 흉이 남는 것이 섬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고름이 터진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고름 터지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만성적으로 되면 이제 만성 염증,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게 염증인 거죠, 결국은. 염증 반응이란 말이죠. 몸의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백혈구들의 그 방어 반응인데, 그 이제 백혈구들이 방어를 하다가 이게 만성화가 되면은 백혈구가 이제 뭐 대식세포, 그래서 악영향을 다른 데까지 다 주는 거야. 만성화가 되면은. 저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몇 년째 이게 만성화가 됐는데, 이걸 따로 지금 피부과를 가서 따로 치료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뭐 그 이전에 비해서 이제 이거 앓고 나서는 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 막 학습도 많이 하게 되고 의학적인 것도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종기 같은 건 많이 앓기도 하고 또 많이 또 치료도 받고, 예전에 그게 치료가 안 됐던 거야. 그리고 이제 만성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지. 그 유명한 역사 속 인물들이.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종기는 결국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항원항체할 때 항원일 때 그 항원이 들어오면은 딱 분비되는 어떤 물질이 있어. 사이토카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사이토카신 맞나? 내가 지금 갑자기 자신감이 없네. 그 물질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갑자기 혈관을 확장을 시키면서 확장이 되면은 그 안으로 혈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혈장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백혈구가 달라붙고, 그러면은 그 부위가 감염 부위가 되겠죠. 딱딱하고 뚱뚱해지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연 치유가 잘 되면은 완화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름 나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보통 그거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제대로 대처가 안 되거나 심해지면은 흉터가 남는 섬유화가 되고 회복이 안 되죠. 그죠? 흉터 남는 거죠. 옛날에 여기 흉터 있는데 그거는 고름이랑 관계없어요. 다친 흉터. 내가 머리를 어디에 찧었대.
내 스스로가 넘어진 게 아니라 꼬마 때 내 스스로가 뭔 화가 났는지 뭐 어떻게 팍 찧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그게 몸에서 면역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하면은 이제 만성 염증으로 되는 거예요. 만성 염증이면 이제 많은 그 공격해야 될 것뿐 아니라 다른 데까지 이제 공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종기를 이렇게 만지다가 종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남기자.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부터 해서 이렇게 뭐 기본적인 그 생물학적인 혹은 그 의학적인 얘기까지 한번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